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방종하려고 했는데 방종 직전에 사연이 왔어요. 사연이 와서 이거 지금 진행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충북 백수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에 사연 보내드리고 붕어 형님께 좋은 조언 받았던 충북 백수입니다. 오늘 또 사연 한 가지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에 사연 보내드린 내용에 중첩되는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전에 9년 정도 근무했던 LG단 대기업 회사에 안에 있는 자회사인 장애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4월 10일에 퇴직하였습니다. 그 회사 근무하면서 저를 정말 아들처럼 잘 챙겨주시고 정이 많이 드는 삼촌이 갑자기 저를 차단하셔서 거기에 대한 사연입니다. 오늘도 사연이 좀 깁니다. 붕어 형님, 목 아프실까봐 걱정이 되고 죄송스럽네요. 괜찮습니다. 그 삼촌은 저보다 회사를 2년 늦게 들어오셨고 제가 그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직접장애 상급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제가 한시 장애인이어서 재검사를 한 번 더 받고 장애로 또 인정될 시 영구장애로 되어 재진단을 받지 않아도 장애를 평생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편으로 장애 재진단을 받으라고 연락와서 장애 재진단을 받았는데 직접장애 상급에서 2급으로 내려서 장애인 수당 매달 30만원 정도 타먹으려고 했지만 직접장애 상급으로 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고 경계선 지능 장애로 IQ 76으로 결과가 나와서 장애인 복지카드가 취소된 상태에서 그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부장님께 발각되어 징계 사유가 될 뻔했는데 제가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다 보니까 월급이 남들의 절반만 받는 거나 생활하기 힘들어서 8시간 근무로 전환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장애 등록을 회사에 상의도 없이 없앴다면서 제 욕심만 차린다며 원칙상 해고 사유인데 사정이 딱하고 해서 그냥 회사 다니게 해준 거라고 하셔서 8시간 전환은 포기하고 몇 년째 살아갔습니다. 2010년 10월에 그 삼촌께서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 삼촌과 그 후에 몇 년 동안 정이 많이 들고 해서 제가 8시간 근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8시간 되는 걸 반대하신 부장님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2022년 2월에 그 부장님께서 오창 공장이 아닌 청주 공장으로 가셨다고 삼촌에게 연락을 받아 그때부터 8시간 근무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2018년부터 2022년 2월까지는 10시간에 대한 걸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말에 가끔씩 왁스 작업 같은 걸 하며 위에 삼고 회사에 4시간 근무로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그 삼촌께서 2022년도에 유난히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보답의 뜻으로 그 삼촌 소개로 인하여 그 삼촌 사모님께서 교보 쪽에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셔서 보험 상담받고 월 8만원짜리 연금식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두유나 선식 요플렛, 닭가슴살이 식당에 나와서 그 삼촌 어머니께서 취미 환자시라 챙겨드리라고 제가 아침마다 1년이 넘도록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과 저와 집이 같은 동네라서 그 삼촌께서 2시 퇴근할 때 항상 태워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그 삼촌 집 근처에서 내려서 저는 집에 10분 정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를 퇴근할 때 삼촌 탈을 차고 퇴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과 관리부 쪽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과 친하셔서 저에 대해 부착을 하여 저를 10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2022년 12월 1일에 헬스장과 샤워실 보조 업무로 8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근무하다가 4시간 근무를 8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8시간 근무를 하자니 적응도 안 되어 힘이 들어서 주말에 특근하는 거 빼달라고 대표이사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요청이 승인되어 평일에만 9시에 출근해서 10시 퇴근하고 가끔 샤워실 아저씨분들이 연사 쉬시게 되어 자리가 빌 때 헬스장 근무는 못하고 샤워실 근무를 땜방 근무를 오후 2시 출근하여 밤 10시 퇴근하는 걸 가끔 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2달을 더 근무하고 3월 초쯤에 LG 원천 직원에게 헬스장 청소해야 된다고 요청하며 잠깐 운동을 중단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비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얕잡으며 저에게 6명이 욕설을 하고 사과 요청하였지만 저에게 위협을 하며 욕설을 하여서 한 달 동안 길게 생각해보고 저를 도와주신 삼촌과 과장님을 봐서라도 계속 참고 버티며 근무할지 회사를 그만둘지 긴 시간 동안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학폭 트라우마도 심하고
친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터라 사람들 많은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기가 쉽지 않아서 더군다나 윗끝처럼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어 4월 10일에 삼촌께 말씀드려 당일 퇴사하고 인수인계도 안 하고 급히 퇴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퇴사한 걸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전 비록 LG원천 직원이 아니지만 장애인이란 신분으로 취업하여 LG원천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며 회사에 다닐 수 있었고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 반장님들과 회사 사람들이 너무 그리워서 다시는 그런 좋은 분들 못 만날 것 같고 다시는 저렇게 복지 좋은 회사 못 들어갈 것 같아서 회사 사람들에게 전화 오기를 몇 번 기다렸는데 마침 전화가 와서 반성문 작성해서 회사 사람 전해드렸는데 이미 헬스장 제가 근무했던 자리 사람 새로 구했다고 하고 더군다나 저는 이제 비장애인이라 그 회사의 재입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근무할 동안에 저를 아들처럼 생겨주신 삼촌께서 술 드시면 가끔씩 전화해서 카카오 대시 불러달라고 부탁하여서 싫은 내색 없이 불러드렸고 그 삼촌께 지난 설날에 저희 고모께서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셔서 고모에게 건강기능식품 한 박스를 구매하여 그 삼촌께 감사 표시를 하였지만 제가 회사에 그 삼촌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그만뒀다며 저를 카톡과 전화 차단해 수신 거부까지 하였다고 그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후배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삼촌하고 그동안 쌓인 정이 있어서 그 삼촌께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저 역시 그 삼촌께 해드릴 만큼 해드렸는데 그 삼촌께서 차단과 수신 거부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삼촌께 너무 죄책감이 들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게 느껴지네요. 다른 사람 폰 빌려서 그 삼촌께 전화드려서 직접 댁까지 찾아가서 사과하고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 역시 그 삼촌은 이제 손절하며 보내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그 회사에서 저에 대해 모든 사람들께서 험담도 하고 뒷담화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5월 9일에 직접장애로 진단받으러 가는데 저 장애인 복지카드 따고 다시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장애 등급만 받으면 그 회사에 자리 있으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게 된다면 그 회사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너무 길게 써서 부모 형님께 죄송합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공유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해서 이왕 써서 보내드리는 거 다 털어서 작성 후 보내드리는 겁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좀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제가 그때 저번에 사연 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가까운 사회복지사 방문해서 본인 상황을 얘기하라고 제가 방문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가장 궁금해요, 백수님. 좀 도움 받았어요? 도움 받았습니까? 장인이 이야기해서 잘했어요. 다행이네요. 도움 받으면 된다니까. 그럼 잘 됐네. 장애진단 받아서 다시 그 복지카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연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사실 이거는 백순이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본인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 전에 회사에 미련이 많이 남아서 재입사하고 싶다. 어떻게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다는 걸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하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저는 미련은 접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미 잘못해서 회사를 나간 게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내가 편을 못 들어드리겠습니다. 님이 무단으로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자르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본인이 뭐 장애인이고 뭘 걸 떠나서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를 만약에 다니다 힘들면 뭐 바꿔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상담을 받든가. 그리고 원래 8시간 근무가 안 되는 8시간 근무 했잖아요. 이것도 편의를 많이 봐준 겁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재입사는 쉽지 않습니다. 재입사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좀 무모한 행동입니다. 왜 무모한 행동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좀 규모가 있는 회사는 재입사 안 받아줍니다. 중소기업은 재입사가 받아준 경우가 있지만 좀 덩치가 있는 회사들은 재입사 거의 안 받아주죠.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면 끝이에요, 보통은. 회사라는 곳이 냉정하게 자기 사정 봐주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원칙대로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회사가 님을 안 받아준지, 왜 안 받아준지 알아야 돼. 이건 좀 억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여기 보면 님 나가고 나서 이미 새로운 사람 뽑았어요. 그럼 그 사람도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미 회사에서 님 나갈 거 알고 사표 수리했고요. 그리고 님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장애인 등급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원래 회사라는 게 장애인 자리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한정적이죠. 한정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 자리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명분이 없어요, 이게. 이미 본인 자리 대신해서 누군가 들어갔어요. 그럼 그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할까요? 그분도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준비해서 들어왔는데, 절차 밟아 들어왔는데, 내가 급하니까 난 그 자리, 원래 내 자리니까 내 자리 들어가고, 이미 지금 먼저 뽑혀서 들어간 사람한테 비켜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원래 회사라는 게 잘 들으세요? 비수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회사라는 게 원래 장애인 뽑아야 되는 티오가 정해져 있어요. 막 뽑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장애인 뽑아야 되는 자리 포지션이 정해져 있어요.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이미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그 티오가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꽉 찼으면 안 됩니다. 아마 장애인 받아준 회사는 티오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소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미 그 정원을 다 채웠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됩니다. 좀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억지 피우는 거 맞습니다. 사정 이해하지만. 미련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자, 여기 보면 삼촌까지 지냈던 사람이 님이 차단했다고 했잖아요. 왜 차단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저 삼촌이 나빠가지고. 저 삼촌도 장애인 아닙니까? 같은 장애인 그 입사하신 거 맞죠? 지금 봐봐.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원래는 봐봐. 원래는 8시간 근무하면 안 되는데 삼촌이 위에서 이빨 까가지고 소위 말해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해준 거잖아. 그 편법이잖아, 편법. 이거 굉장히 좀 본인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실수한 거예요, 이거. 원래 장인으로 근무하면 근무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자기가 돈이 안 되니까 8시간 해달라고 한 거잖아. 원래 여기 보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봐봐. 장애 등록을 회사 상의도 없이 없앴다면서 제 50만 차린다고 원시사 해고 사유예요. 여기 본인이 적어놨죠. 본인이 이거 자체가 잘못한 겁니다.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해준 거예요. 배려해 준 겁니다. 회사에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사정이 딱해가지고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4시간만 하고 그 이상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정 봐줘가지고 8시간 만들어줬더니 지가 힘들다고 그만둬버리네. 자기가 돈 적다고 8시간 만들어라 해서 원래 원칙상은 안 되는데 해줬더니 자기가 일이 힘든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무단으로 그만둬버리고. 사실 본인은 본인 심정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 나쁜 행동이 맞습니다. 용인될 수 없는 나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를 피우면 안 돼. 약간 좀 보면 이 경계성 지능 장애 가신 분들이 좀 공통점이 있는 게 자꾸 이런 정의나 있잖아요. 원칙을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사정사정 봐달라고 좀 자꾸 이렇게 좀 뭉개려고 하는 게 있어, 이게. 이런 거는 사실 하... 이해받기 좀 어려운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잘 들으세요. 왜 삼촌이 님 차단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유추한 건데 있잖아요. 100% 장담 못 하는데, 삼촌이 제가 봤을 때 님이 차단당한 건 삼촌 모가지까지 같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삼촌도 잘릴 수 있어요. 왜냐, 님한테 불법으로 편의를 봐준 게 삼촌이잖아요.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님 때문에. 알고 있습니까? 그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오히려 님이 이렇게 무단으로 그만두게 돼 삼촌 입지가 좁아든 겁니다. 이 사람이 8시간 시킨 사람 누구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님이 시킨 겁니까? 아니, 누구 허락도 없이 근무를 마음대로 바꿔버립니까? 아니, 회사가 무슨 뭐 본인 사정 봐주면 다 해주는 곳입니까? 그럼 해주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 못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원래 같으면 본인도 나가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친구 보내는 김에 같이 보내드릴까?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음. 아마 님이 저런 일 저지르고 나서 아마 삼촌 입지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얘기 나왔을 거야. 어. 이 친구랑 연락 끊어라. 안 그러면 본인도 같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님이 이런 행동하면 그 삼촌께서 일을 못합니다. 다니지 못해요. 삼촌도 처지가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넉넉한 환경에 자란 사람 아니잖아. 그분이 만약에 여기 다니다가 님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 엮여가지고 삼촌이 근무하기 힘들어가지고 결국 회사를 나온다고 치면 누가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련을 접으세요. 어차피 지금 와가지고 다시 재봉하면 안 됩니다. 봉하면 안 돼요. 회사란 데가 자선사업단체가 아닙니다. 재입사가 안 되죠, 이거 원칙으로. 재입사가 안 되고, 그리고 좋은 목적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회사에 님이 손실을 준 것도, 여기를 왜 들어오려고 하시네, 여기를. 왜 자꾸 여기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님 그거 아십니까? 님 들어가면, 들어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이미 손실을 끼친 사람이야. 나쁜 목적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무단 계획으로 나간 사람이야. 미련 남은 거하고, 님이 다르다니까요. 미련 남으면 다 해줘야 돼요. 미련 접으세요. 그 미련 때문에 인생 존목 씁니다. 왜 본인 생각만 하는가? 본인 생각만. 상대방이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쓴소리 죄송한데 지금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저 분명히 그 앞전의 사연에서 여기 재입사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갑자기 재입사 카드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니까 저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게. 아니, 뭐, 제가 뭐 백순이 상황을 뭐 나쁘게 얘기하는 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할수록 삼촌이 힘들어.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 힘들다니까요. 부담을 주는 거라니까, 부담을. 그리고 상대방한테 너무 기대면 안 돼. 사람한테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게, 백수님. 회사는 정으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다니는 곳이에요. 이미 잘못 알고 있는데, 회사는 정과 의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다. 사람 때문에 다닙니까?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회사가 무슨 친목도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냥 돈 벌러 가는 것이에요. 먹고 살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좋은 분도 못 만날 것 같다. 사람 만나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가는 곳입니다. 복지 좋은 회사. 어차피 지금 100번 1000번 얘기해봐야 달라질 거 없어요. 이미 결과는 정해졌고. 자리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이거 본인 생각이잖아요. 이거 순전히 본인 생각이 그쪽에서 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잘 들으세요. 자, 백수님. 회사에서 다시 장애 등급 받으면 한 봐주고 내가 받아줄게. 누가 그렇게 하신 분 있습니까? 회사 측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장애 등급 다시 복원시키면 복지카드 만들어 오면 갈 수 있다고요. 같이 근무한 아저씨가요. 그거는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지 회사 인사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그분 회사의 인사권 가지고 있습니까? 같이 근무한 아저씨 아니에요? 같은 똑같은 그 장의들 받는 아저씨 아닙니까? 자, 회사에 사람을 뽑는 건 인사 담당자가 하는 겁니다. 인사 담당자. 거기 근무한 사람 힘이 없어요. 님을 뽑고 자르고 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회사에서 님이 무슨 행동인지 다 압니다. 인사과에서는. 수조 다 만들어놨어요. 기록이 다 남아있어. 이 무슨 사유로 그만뒀는지, 회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 압니다. 결국 님이 면접 보서 하려면 인사과에서 그 인사 기록 카드로 님이 어떤 행동인지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좋지 않은 행동을 했고, 그리고 안 좋은 사회로 나갔다는 게 서류로 증명이 돼요.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뽑아줘야 됩니까? 님 말고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도 힘들 거예요. 왜냐면 님이 어떤 행동인지 다 알잖아요. 보면 여기 이미 회사에 이상한 소문 다 퍼졌어요. 어?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폰을 빌린다고요? 왜 이런 행동 하려고 하래?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 이거 스토킹의 일종에.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본인 사정이 그래도.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블랙 넣을 거예요, 진짜로. 저 님 안 봅니다. 대가에 찾아가 사과한다고요? 지금 그분은 님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은 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근데 계속 전화하고 사과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찾아간다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얘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받아줘야. 잘 들으세요. 보통 상대방이 차단했다는 건 님 보기 싫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괜히 얘 봐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안 보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보통 연락처나 그 사람 대화 목록 이런 거 차단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정말 싫은 거예요. 적당히 싫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이 웬만큼 싫어도 차단 같은 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에 차단했다는 거는 도저히 엮이고 싶지 않아서 차단한 거예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까지 내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이 사람과의 관계를 도저히 회복하기 힘들다. 정리하겠다 싶어가지고 차단하는 거지. 그거 하셔야 돼. 사장과 수신겁을 했다는 거는 난 너하고 두 번 다시
볼 일 없다. 만날 일도 없고 엮이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이 의사를 내비친 거예요. 아니, 죄인이 아니라요. 잘 들으세요. 백순이 죄인이 아니라 그냥 있잖아요. 회사에서 안 맞아서 나온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그냥 죄인일 것까지는 없어요. 대신에 지금 아까 이 행동을 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요 행동까지 해버리면. 근데 지금 본인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죄인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거 선을 넘어버리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범죄가 되는 거죠. 진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님이 무슨 뭐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실수해서 회사에 나온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회사에서 좀 민폐를 끼쳐서 회사에 나온 거, 그 회사는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에이, 여기 아니면 다닐 데가 없나? 다른 데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거 선택하자.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 인생 살게 놔두세요, 그냥. 그분은 어차피 이제 앞으로 안 볼 사이니까 그분 인생 사시게 놔두십시오. 미련 두지 마시고. 원래 그렇습니다. 백순이 잘 들으세요. 원래 조직 사회가 그래요. 조직 사회에서 팽당하잖아요. 그럼 그때 끝이야. 아무리 대기업 달릴 때 술 같이 마시고 뭐 당구도 치고 커피도 마시고 그랬잖아요. 나가면 끝입니다. 나가면. 하다못해 백순이 잘 들어요. 뭐 대기업 삼성 같은 데서 20년, 25년 다녀도 나가면 아는 체 안 합니다. 먼저 나가잖아요. 그러면 안 봐요. 안 봅니다.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 공무원도 정년퇴직하지 않아요. 중간에 뭐 그만두잖아요. 볼 것 같아요? 안 봐요. 남이 되는 건 남이 되는 거. 같이 다닐 때나 동료지 나가면 남이에요. 조직사회에서는. 니도 나갔으니까 남인 겁니다. 남. 그 정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 정 누가 알아준다 그래. 다닐 때나 뭐 좀 서로 자주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좀 말 많이 걸고 바깥 친목고 하는 거지.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백수님 이거 처음 겪어봐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원래 그래. 어떤 회사는 저도 그래. 저도 회사 그만두고 나서 개인적으로 본 일이 없어요. 볼 일도 없고 만나야 될 필요성도 없어요. 나도 그분 애틋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분도 날 애틋하게 생각하지 않아. 어차피 돈 벌기 위해서 모인 것 뿐인데 여기 그냥 만난 것 뿐인데 딱 거기까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백수님 일단 끝난 건 끝난 거고 여기서 봉합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요. 뭐 사정도 이해하고 좀 후회되긴 하겠지만 다음부터 이런 거 안 하면 돼. 다음부터. 그리고 자꾸 회사 같은 데 사정 봐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정 봐달라고 하면 안 돼. 사정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님은 좀 심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회사라는 데는 이윤을 내야 되고 웬만하면 회사에 내가 손실이나 민폐를 끼치면 안 돼요. 그거 하셔야 되고 하나 더 얘기할게. 일반 사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는요. 사실 손해입니다. 손해인데 고용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시키니까. 그건 알고 계십니까? 일반 대기업이나 좀 큰 회사에서 장애인 고용하는 이유가 필요해서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복지 차원에서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기업에서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처음 듣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통 일반 사기업에서 장애인들 채용하는 경우는 정말 그 사람 필요해서 넣어주는 경우는 없고요. 사실 좀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이 이미지가 있다, 기업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제 푸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 저런 장애인분들도 이런 기업에서 일해서 좀 혜택을 받게 해달라 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야.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서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고마운 걸. 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해줘야겠다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서 나오면 이것저것 바라면 안 돼. 백스님. 이것저것 바라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어. 지나간 거. 여기서 배우는 거야.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뭘 배우냐면 일단 회사 나가면 끝이다. 자, 제가 하나 적을게요. 회사는 나가면 그냥 끝입니다. 동료고 뭐가 없습니다. 네. 잊어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거 적으세요. 삼촌이고 뭐고 간에 나가면 끝이다. 그리고 큰 회사들은 웬만하면 재입사 안 받아준다. 그리고 큰 잘못을 하고 나간 회사는 재입사 안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이미 엎질러진 거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아, 죄송해요. 네. 한 글자로 차이가 났네. 네, 안 뺐네요. 뺐어요. 뺐어. 제가 좀 쓴소리에 죄송해요. 근데 너무 본인 미련 가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뭐 아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편 이런 생각 듭니다. 얼마나 아쉬우면 저럴까 생각 드는데 근데 빨리 접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저렇게 망가지고 있으면 본인만 손해야. 그리고 특정 누구에게 너무 의지하거나 의존하거나 목매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 너무 기대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해줄 필요 없어요. 잘해줄 필요 없다니까. 그냥 적당히 이미지만 챙기고 뭐 여기처럼 이렇게 해줄 필요 없어. 앞으로 님 잘 들으세요. 여기 보면 뭐 이런 거 해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해줘도 봐봐. 아무 소용 없잖아. 오바했어, 오바. 바꿔 나면 끝이라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백순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회사 직원한테 뭐 그분 고마워서 뭐 약 챙겨드리고 뭐 선물해드리고 할 필요 없어. 그냥 이미지만 잘 챙기면 돼. 회사 다닐 때 그냥 밥같이 먹고 그냥 일만 문제없이 하면 돼요. 어차피 나오면 끝이에요. 뭐 건강박스 100박스 1000박스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인정이 많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백순이. 조직사회에서 인정이 많은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회사는 철저한 이성과 이익,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정이 많다고 하면 그만큼 물러 터졌다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공과사 구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지껏 회사 다니면서 느낀 거는 인정이 많은 사람이 회사의 능력까지 인정받는 케이스는 별로 못 봤습니다. 인정이 많은 것 중에. 오히려 있잖아요. 좀 냉정하신 분들이 회사 일을 잘하고 진급을 잘하죠. 그래서 인정은 적당히만 챙기면 돼요. 적당히. 적당히. 최소한도로만 내가 보여줄 부분만 보여주면 돼. 결국 인정이 많아도 결국 나왔잖아. 내가 인정이 많다는 게 결국 나오고 나면 아무 쓸모 없다는 거 이번에 증명이 됐잖아요. 왜 인정이 많으면 안 되냐 하면 잘 들으세요. 자, 백수님. 회사는 절대 왜 인정을 다니면 안 되냐 하면
이미 인정이 많다는 건 뭐냐면 자꾸 사정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보통 정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막 해달라고 뭐 좀 사정 봐달라 부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회사 같은 것 보면 공과사가 구분이 안 돼. 봐봐, 님이 지금 이런 일 벌렸잖아요. 보면 회사는 공과사로 공적인 곳이에요. 공적인 것. 업무를 하는 곳이고 원칙이나 규칙이 다 있어. 회사 내부 규칙이 다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본인이 원칙 허물어 버렸잖아. 자, 원래 같으면 4시간만 근무해야 되고 지금 장애인 복지가 취소돼가지고 얘기 안 했잖아요. 얘기 안 하고 4시간 근무하고 8시간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 물어봤어야 돼. 자, 잘 들으세요. 장애인 재진단을 받았을 때 회사에서 물어봤어야 돼. 이거를 본인이 임의로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만약에 이런 게 왔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라고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난 그 생각이 드네. 물론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회사에 재진단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물어봤을 경우 회사에서 만약에 이걸 요청하면 회사에서도 나는 이제 뭐 하던 일에 오겠죠. 제가 지금 복지카드가 있는데 지금 재진단을 받으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이거 받은 입장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사 측 이런 거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채용된 거잖아요. 결국 이런 건 안 물어봤네요. 봐봐, 이런 거 편의까지 다 받았잖아. 이미 결제하기 힘든 거면 회사에 얘기를 해야 돼요. 회사는요,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일적으로 관련돼 있잖아요. 그 보고를 해줘야 돼, 보고를. 보고 업무 연락 3명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만약에 이런 나왔으면 이거 우리 회사에도 이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하면 이거 아마 이 복지카드 유지될 수 있을까 하면 굳이 다른 데 사설에서 검사 안 받고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거잖아.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상의 아예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사라는 게 그래. 회사 일과 연관돼 있으면 무조건 상사하고 보고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이게. 상사가 왜 있겠어요? 어떤 여러 가지 업무나 밑에 직원들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지는 것과 같이 있단 말이에요. 책임 소재까지. 신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얘기해야죠. 그리고 자꾸 회사에서 뭔가 봐달라고 편히 봐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요청했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장애 등급 다시 복원하는 거에만 신경 쓰시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요. 다른 거는 일단 잊어요. 이 시간 이후로 그냥 사회생활 좀 길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는 마인드로 가시고요. 삼촌분은 그냥 본인도 차단 걸어요. 그냥 본인도 차단 걸고 웬만하면 가지 마십시오. 괜히 찾아갔다가 그분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번 일을 좀 잘 좀 생각을 해서 다음에 이런 일 저지르지 말고, 물론 추스리기 힘들겠지만 아무튼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소리 죄송합니다. 쓴소리 죄송해요.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좀 이야기에서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본인이 또 자괴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자괴감 느끼지 마세요. 그냥 제이사는 힘든가 보다. 그래, 내가 회사 다닐 때 좀 룰을 많이 범했지. 그래, 세상은 냉정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네. 뭐 그럼 다른 거 찾아야지. 아직 젊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앞으로 좀 좋은 경험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검사 제대로 받아가지고 다시 복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나간 건 더 이상 집착하지 마시고 미련 가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